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강남 선릉역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만나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이야기 좀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체크를 한번 먼저 해본다면요. 시장 자체가 뭐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에서 아랫꼬리가 조금 달리더니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락세를 멈출 정도의 브레이크인가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차도 가다가 멈추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되는데 살살 멈추면 그냥 감속이 되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락세가 약간 멈춰가지고 상승으로 확 돌아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락세가 되고 있지만 브레이크를 살짝 살포시 밟은 정도. 그러니까 하락세가 조금 누그러질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수급을 보고 조금 어느 정도는 체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뭐 나쁜 모습은 당연히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 환율에 대한 문제들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이 근데 아직까지 1,300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다라는 거, 뭐 1,297원, 1,300원 이런 데서 유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조금 뭐 쉽사리 들어오긴 좀 힘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지속적이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환율이 좀 쭉 빠지면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환율이 조금 올라온 상태란 말이죠. 그 말은 좀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진 못한다. 단기적이다. 그 말은 반등도 단기적이다 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등은요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 반등이 우리가 속아가지고 추가 매수 신규 매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흐름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준다고 해도 전체 그림은 하락이기 때문에 안심하기 느리지만 적어도 지금보단 낫지 않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라고만 이렇게 따져봤을 때도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자리가 더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뭐 3개월 유예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담보 비율 3개월 유예 한다고 한들 뭐 저는 반대 매매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역시 2200포인트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요즘에 이제 1300원 환율이 넘어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환율을 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담보 비율을 이렇게 좀 유지를 하는 걸 3개월 정도는 유예시켜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오면서 시장을 이렇게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뉘앙스, 제스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이 자리가 바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이 된다면 바닥이 되겠지만 아직은 조금은 이르다. 그래도 완전히 부정적인 내용들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의 뭐 뉴스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니까 이제는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한번 쫙 빠져준다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들고 계시는 분들,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이야기고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죄송한 이야기도 아닌 게 떨어진다고 해서 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내려가는 게요.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미안해야 됩니까? 내려갔을 때 팔 거면 제가 미안한데요. 내려갔을 때 손절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럼 미안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서로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떨어졌다가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한번 밀려주는 게 현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떨어졌을 때 손절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제가 미안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기서 떨어지면 난 이제 손절할 거라고 각오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들고 갈 거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버텨야 되는 것 뿐인 거지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내려가는 것도 좀 받아들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위에서 욕심나가지고 사고 있을 때
욕심을 참고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서로 이렇게 공평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한번 쭉 밀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밀려 내려간다면은 이 하락이 조금 더 깔끔하게 끝나고 오히려 상승세가 조금 타이트하게 나올 것 같다. 정말 이렇게 쫙쫙 치고 나는 쫀득하게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면 상승세도 저는 강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길게 올라갈 거고 안 빠지면은 조금밖에 안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왕 올라가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가 상승세를 원한다면은 길게 올라가는 상승이 이왕이면 좀 좋지 않나. 어차피 버티고 어차피 괴로웠던 거 한 번 더 괴롭다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램은 한번 조금 밀렸다 올라가는 것을 바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여기서는 일단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점점 마련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환율도 1,300원 거의 고가에 언저리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제스처 보인다. 두 번째, 외국인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잡히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세 번째는 역시나 신용 반대 매매가 가장 하락에 큰 공포가 될 텐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조금은 봐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 역시나 시장은 여기서든 조금 밀려서든 바닥은 이제 거의 잡으려고 하는 모습일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는 5종목, 6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올라온 종목들 이름만 보더라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이상한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에는 26개의 기업이 보여지는데, 여기도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기업들이 보여지지는 않네요. 여전히 EDGC라든지 PCL이라든지 또는 수젠텍과 같은 지금 저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가 요즘에 재창궐한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아가지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IS 이커머스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너무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급락했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K옥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권리락 효과 때문에 급등 나오고 있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요즘에는 상승 보증 수표라고 해야 될 정도로 저 뉴스가 나오면 저렇게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뉴스라던가 상황은 아닌데,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세력들도 끌고 올라가면은 거의 팔린다 이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달고나 커피 이러면 달고나만 붙이면 다 팔리는 거, 또는 허니버터칩, 허니버터만 붙이면 다 팔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만 붙이면 다 팔리는 것 같아요. 비싸게 팔아먹기 딱 좋은 딱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비아냥되는 이유는 저런 거 사지 마라 이거예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절대 사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급등, 점상한가 날아갔으니까 안 좋을 거 없죠. 그래서 사실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축하드린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좋은 꿈을 꾸셨나봐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신규로 사서 고생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안 볼 사람들이 어차피 다 고생하러 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사지 맙시다. 그래서 선을 좀 긋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뉴보텍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뉴보텍 오늘 급등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좋은 이유였으면 좋겠는데요. 없습니다. 일단은 어제 73억 규모의 유형 자산을 양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야적장 확충 목적으로 73억 규모의 이제 유형 자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산다 이 말이거든요. 양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땅을 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기업의 가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현금 73억이나 부동산 73억이나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만한 뉴스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바닥에서 저런 뉴스와 함께 약간 이렇게 들어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나 안 빠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걸 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보텍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 있다. 그래서 저는 들고 있는 분들 좀 홀딩하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빠지면 한 매수를 고민해 보셔도 좋지만, 지금 시기에 굳이 신규 매수는 굳이 제가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노 CMS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노 CMS는 사실 코로나19 박멸한다 이런 잉크 만든다 이래가지고 조폐공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잉크
우리 화폐에 쓰는 잉크 이런 것들을 뭐 납품하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쪽으로 코로나 박멸 쪽으로 램프, 뭐 잉크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좀 뛰어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대 낙폭주고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고 품절주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요즘에 제일 먼저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하찮다 이 말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하찮은 종목이다 보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면서 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모아 데이터입니다. 모아 데이터도 역시나 무상증자 결정이거든요. 요즘에 무상증자, 제가 말했죠, 허니버터 붙이면 잘 팔리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너무나 잘 팔리는 어떤 보증수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팔아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구먼은 여전히 계속해서 권리락 효과와 함께 급등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뭐 K옥션, 모아데이터 무상증자 이야기 때문에 급등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무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막 급등하는 거 보면 기업들이 서로 앞다투어 가지고 나도 무상증자 한번 해볼까 하는 기업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영업을 잘하고 정말 내가 사업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은요, 지금 이런 시기에 무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지금 무상증자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은 주가 한번 튀어 먹어가지고 지금 기업에 지금 뭔가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기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한번 튀어 해먹자,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회사는 영업에 더 관심이 많지 무슨 무상증자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원자재를 싸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뭐 어떤 제품 만들어가지고 신제품 뭐 할까, 마케팅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회의하고 있지. 야, 우리 그냥 뭐 지금 뭐 무상증자 한번 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렇게 무상증자 하겠다라고 하거나 결정이 난 기업들은 진짜 허접스러운 기업들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업들이라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무상증자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좀 여러분들 계좌를 위해서 안전하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사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즘 시기 자꾸 무상증자 이런 걸로 급등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들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우리 투자자들도 뭐 내 돈 내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도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상황이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시장이 영 좋지 않네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단기 반등으로 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